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삼복 중 첫날인 초복답게 오늘도 덥겠습니다.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온 2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 낮겠지만 그래도 후텁지근하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안전히 다니셔야겠고요. 고온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휴식과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에 장기화된 건설 경기 부진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한지의 역사성과 제작 기술을 조망하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7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킬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총 8개 분야입니다. 혁신 아이디어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나 기관, 기업은 물론 강원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내년에 농업 분야에서 종사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회사 법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평창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내년 3월부터 11월 사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면 숙소는 물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와 고속버스 운송업체 또 원주시가 지난 13일 원주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기존 기업도시 경유 없이 서울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직통 노선이 신설돼 약 20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업무 협약에는 고속버스 회사 2곳이 참여하며 운행 세부 시간은 추가 조율될 전망입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9월 말까지 평창기획전시실에서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466년 당시 조선 임금이었던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 등 39일 동안 강원도를 찾았던 역사적 순행 기록물을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조실록과 신숙주 초상화, 특별 과거 시험인 외방별시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나용남 조사역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설 경기라는 게 전체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질 만큼 이 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원도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7.8%로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도내 건설업 취업자도 약 7만 명으로 도내 취업자의 건설업 종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러한 건설업이 최근 부진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강원도 경제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요인으로 대두될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부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고요. 원인도 함께 짚어볼까요? 강원 지역 건설업 성장률은 2024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은 2022년부터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설 경기 부진은 분양 실적 악화와 높은 수준의 공사비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강원도의 주택시장은 2022년 7월 이후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 중이어서 미분양 주택 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악성 재고에 해당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어 건설업체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최근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점도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건설 경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건설 경기가 악화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건설 경기의 영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 건설 업체들은 규모나 구조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강원 지역의 건설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 전문 건설업체에 해당합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시공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업은 사업체의 규모도 크고 시공 능력도 높지만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직접 수주하기 어려운 중소 전문 건설업체여서 도의 대규모 SOC 사업이 발주되더라도 지역업체가 직접 수주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근에는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공공사업 쪽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공공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지는 않지만 민간 건설이 위축되어서 공공건설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건설이 대규모 SOC 사업에 집중된다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타 지역의 대형 건설사에 그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서 공공건설의 지역 건설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가 공공건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공공사업 쪽 비중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침체가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이후에 공공사업 발주가 많이 늘었지만 발주 후 실제 착공에서 생산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건설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은 내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 중동 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건설 자재의 공급망이 정상 상태로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해소되는지에 따라 건설 경기 회복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장 좀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좀 어떤 부분부터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들의 자금을 지원해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책이 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건설 관련 제도를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또 돈 문제가 빠질 수가 없죠.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할까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한정으로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자체 등이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신규 투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건설업체들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자재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단기적 관점 그리고 중기적 관점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건설산업 자체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설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체는 AI 활용이나 모듈러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확보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SOC 신설 대신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으로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이 연착륙을 위해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더더욱 강원도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역 뭐 예시를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해 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가 이제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만큼 우리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책이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 뭐 비교 사례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사례로들, 다른 지역의 사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더,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과 또 정책을 설계해 주실 관계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건설업이 최근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전쟁으로 비용도 늘어나면서 진행 중이던 공사는 중단되고 또 신규 착공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발주가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공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화된 강원도의 건설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텐데요. 기나긴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강원도가 좀 어떤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영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강원본부 나용남 조사역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 전통 한지 중에도 원주 한지는 이 뛰어난 품질과 역사성이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이 원주 한지 위에 먹의 아름다움을 입힌 특별한 전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진행 중인 기획 전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번 전시는 한마디로 우리 원주 한지 위에 은은하게 번지는 먹향으로 그린 그림을 그린 한지와 20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전의 주제는 바로 번지면 어떻고 스며들면 어때입니다. 네. 이 먹이 한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일어나는 번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지마다 깊숙이 스며드는 이 그림의 아름다움을 이 전시 주제로 담았는데요. 그림을 담는 종이인 한지와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수묵이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적인 수묵 담채화를 선보이는 유준 작가와 전통 수묵의 웅장함을 표현하면서 전통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오는 이선복 작가, 이렇게 두 거장의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졌는데요. 이미 유명한 작가들의 기획전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 많아서 이 전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먼저 원주 한지 테마파크 문화사업팀 강지선 담당자에게 이번 전시의 의미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번지면 어떻고 스며들면 어때 전시를 맡게 된 문화사업팀 강지선입니다. 저희 이번 전시 번지면 어떻고 스며들면 어때는 한지의 물성하고 수묵의 특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한지 위에 먹이 번졌을 때와 한지 위에 먹이 이제 번져서 시간이 들면서 스며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러면 두 개의 특징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한지에 입힐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해서 나온 게 번지면 어떻고 스며들면 어때입니다. 일단 이번 전시는 유준 작가하고 이선복 작가 두 분의 작가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시인데 한 분은 굉장히 현대적 풍경이나 수묵 담채를 많이 그리시는 분이시고 이제 한 분은 전통적인 수묵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작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을지 또 보는 분들 반응은 어떨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같이 알려주시죠. 네, 원래는 현대적인 수묵 담채화를 보이는 유준 작가와 전통 그림을 그리는 이선복 작가, 이 두 분의 작품을 각각 분리해서 전시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품을 배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공간에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어우러지게 감상할 때 한지 위에 담은 수묵의 입체적인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는 걸 발견해서 이 전체 전시장을 하나의 통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먹으로 표현한 망망대해 바다에서 한가운데에서 노를 젓고 배를 타는 그림에는 인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네. 또 어린 왕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꿈이라는 작품처럼 편하게 감상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골 마을 풍경을 정교하고 웅장하게 담아낸 이선복 작가의 초설이라는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유준 작가의 대표작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제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독립운동의 순간과 또 역사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을 담아낸 그림이 이번 기획전을 위해서 작가가 새롭게 원주 한지 위에 오랜 시간 공들여 그린 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이 작품이 눈에 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과 봉사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봤어요. 다 인상 깊게 보고 가시는 것 같고 한 그림에서 한 5분 이상은 머무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 큰 그림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딱 저 독립운동가분들 그림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현실이랑 제일 비슷하게 잘 그리신 것 같았어요. 오게 된 건 이제 친구들의 여름 휴가로 갔는데 당일치기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희가 청주에 사는데 1시간 반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 가까운데 거리를 해서 원주를 먼저 정했고요. 겸사겸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이제 가성비 시대잖아요. 가성비로 갈 만한 데 찾다 보니까 여기로 들게 됐어요. 잠깐이라도 들려서 구경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다고 제가 검색을 해봐서 이쪽에 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한지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좀 다양해서 좋았고요.
전시를 보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번 전시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번 전시는 오늘 10월 11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기획전시 1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데요. 가을까지 넉넉하게 전시가 이어지는 만큼 원주 한지와 수목이 만든 이 예술 같이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획전 주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번지면 어떻고 스며들면 어때? 참 한지에 스며든 먹으로 만들어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기획전 소식 오늘 알아봤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관내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 디자인 학교 교육생을 오늘 24일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6회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심단지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디자인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네, 2026년 농식품 디자인 학교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하는 건데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 전해주시죠. 네, 농산물과 가공제품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교육 일정은 블렌딩, BI 개발, 네이밍 등의 1단계 이론 교육과 스타일 다듬기, 포장 디자인 등 실습 위주의 2단계로 나누어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니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모집 상황은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교육으로 횡성군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횡성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행정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요? 네, 이번 교육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재난 대응과 환경관리, 재산관리, 공간정보 구축 등 행정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드론 운영자의 법적 의무와 안전수칙, 국가중요시설, 공간정보 보안 기준, 행정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드론을 활용한 현장 중심, 행정 업무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드론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횡성군이 횡성형 청년 맞춤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들의 조직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높이고 민간 취업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횡성군은 이번 맞춤 인턴 지원 사업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횡성군이 횡성형 청년 맞춤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만나봤고요. 또 횡성군이 지역 농공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비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25년도 자재구입과 최종 생산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내 농공단지에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의 현재 공장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물류업, 택배업 등 비제조업과 실제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자재 구입과 최종 생산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로 기업별 실제 물류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접수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기업 지원팀에 방문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